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홈쇼핑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6.7%, 117.1%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DB금융투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2.5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부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해외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판매자인 증권사들과 상품을 설계한 자산 운용사들이 고객 안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금융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가질 것이라며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내가 그와 잘 지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 내려주실 백종국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그래도 시장이 1월부터 시작해서 꽤나 좋습니다. 미국장 대비해서도요. 그런데 전문가님 종목은 더 좋고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는 시장 예측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체 어떤 분이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자격증을 모두 다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증권과 관련된 부분, 파생상품, 펀드와 관련된 부분, 현재 투자 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증을 제가 갖추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권사 출신으로서 시장에 대한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조언은 어떠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증권사,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진짜 몇백억이든 큰 돈을 벌어보신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증권사 경험을 통해 그러한 조언을 받으면서 경력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크게 늘려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전문가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조언은 실제로 돈을 크게 벌어본 저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상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저에 대한 수상 경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저의 경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이러한 경력과 제 수상 경력에 맞는 전략, 종목들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 그것에 맞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 100%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내가 틀렸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가 없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확률을 높이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확률을 높여서 높은 성과를 계속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술적인 분석, 밸류적인 부분, 재무적인 분석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루의 수익보다 한 달의 수익을 보자. 하루하루 수익에 너무 연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손실 봤다고 크게 낙담하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말고 전체적인 계좌 그리고 전체적인 1년의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멘탈 관리가 좀 되죠.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잦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서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한번 결과도 봐야겠죠. 제가 방송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1월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코스피는 2.77%, 코스닥은 4.95%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나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시장보다는 높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이겠죠. 제가 키워드린 방송 종목 평균 현재 10.25%, 코스닥 기준으로 봐도 시장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충분히 제 종목만 매수하셔도 시장을 상회하는 그리고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 방송 종목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방송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바로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고 36%의 상승률, 워트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자, DIC, ENCell, 한글과 컴퓨터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는데 3거래일, 1거래일,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 방송 지난주든 지지난주든 보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히든 종목도 공개하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왜 함께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자격, 경력, 수상 경력, 무엇보다도 실력까지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이겠죠. 잠깐 맛보기로 알려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에서 제시해주신 종목들의 이 성적표만 따져봐도 수익률이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방송만 봐도 굉장히 잔고가 좀 쏠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 당연히 공개가 되고요. 오늘의 종목도 무려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을 자료로 한번 만나봤거든요.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금요일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어제가 또 맞습니다. 금요일이었으니까 어제 또 시장에 대해서 꿀팁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서 장 정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 받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장중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제시해드리고 있느냐, 이번 주에 나왔었던 이슈,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들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4가지 업종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업종 중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또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음 주에 대한 시장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종목 상담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고민이신 종목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매수가, 비중에 맞춰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단순히 그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중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할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신
그러한 부분을 긁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략 종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매수해야 될 수익이 나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자,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당연히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링크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무료 방송 무료로 참여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시야, 투자를 보는 시야를 크게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승 정저까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상승 정적 나오고 굉장히 강한 상승, 장중 내내 꾸준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대부분 6%에서 7%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가져가시느냐 하단 참고하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무료 방송에서도 제시를 해드리고 방에서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장중에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게 지난주에 기법 제가 골든벨 기법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딸랑딸랑 신호가 나오면 수익이 난다. 골든벨 기법, 골든크로스와 거래량 두 가지를 모두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강한 급등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하락 추세에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우 유효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0일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나왔고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상승 나왔죠. 거래량 기준 300%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든벨 기법에 맞는 자리 나오고 급등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골든크로스 나왔고 거래량 동반했습니다. 당연히 딸랑딸랑 골든벨 신호 나왔죠. 급등 나오면서 모두 다 장중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께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그중에서 기술적인 분석, 골든벨 기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법에 맞는 종목들 장중에 받아보셨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겠죠. 이러한 부분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제가 계속해서 채워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요. 시장 정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2개씩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1개씩 이렇게 받아가셔도 일주일에 3개 종목으로 잔고 넉넉하게 좀 늘려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기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골든벨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뽑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법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기법 자료로 만들었는데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기법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표로도 잠깐 살펴주셨지만 방송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이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좀 더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목에 대한 리뷰도 분명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DIC, 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 종목 왜 올랐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단 한 1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단 하루 1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제가 이 종목은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든 종목 리뷰 시간에 제가 어떠한 부분을 강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슬라 부품 공급 업체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 트럼프 테마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트럼프 정부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자 뉴스인데 테슬라 옵티머스 대량 생산 시동
로봇 관절 시제품 생산 완료에 강세 보여줬습니다. 자, 로봇. 테슬라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종목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 분류가 될 수 있는 뉴스가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DIC 같은 경우 어제도 상승 정정 나왔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상승 정정 나왔던 세 종목 외에도 제 히든 종목에서도 상승 종목이 나왔는데요. 자, 상승 추세 꺾이지 않고 이 시점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1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하고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하지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으로 매수 자리 한번 보자라고. 그 매수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종목들 좋은 만큼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질 만한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다. 기존의 모멘텀도 있지만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지금 15% 달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 물론 월요일 당장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1선 기준인 4,500원 이하 자리에서 재매수 시점 잡게 된다면 좋은 성과 다시 한번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익 제가 신호 드린 대로만 진입하셨으면 2번 15%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 제시를 해드릴 때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밸류적인 부분도 꼭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종목은 한번 거래해서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종목, 히든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거래하셔도 됩니다. 물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제 방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 리뷰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I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기술력도 입증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좀 보여드렸죠. 하지만 여기에 성장 모멘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적 부분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I 제품에 대한 실적 성과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만으로도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 지금 단기 순이익을 봐서도 저평가 구간이다. 근데 AI 소프트웨어라는 성장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일부 눌린 구간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저희 목표가 달성했죠. 11%, 12%의 수익률 이 거래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눌리는 구간 나왔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에 다시 한번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 매수 시점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61선의 지지 라인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분, 싼 부분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가능하다. 제가 단순히 히든 종목 리뷰를 통해서 자 11% 수익 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 다시 한번 볼 자리가 왔다. 또 한 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재매수 시점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뷰해 드릴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이 종목,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CDMO와 관련된 종목 성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의약품 관세 예고, 한국 바이오, 미국 공장의 필요성,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견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지금 트럼프 관세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엔 일단은
보류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견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견제가 강해질 수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경제가 강화됐을 때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가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 CDMO에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 보면서 싼 종목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로 디지털 목표가 흥국증권에서 올렸습니다. 목표가를 상향을 하면서 이유는 수출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 수주권이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수주권이 쌓아간다는 것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수출 확대 본격화, 인도양에 추가적으로 공급 논의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의 파트너십 확보로 트럼프 정책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CDMO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수주권으로 확인을 해보면 크게 늘어날 가능성, 실적 부분에서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정정 나오면서 급등 자리 나왔습니다. 목표가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진행 중인데 7%, 행운의 7%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60일선 돌파까지 나왔죠. 121선 라인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전고점 라인이 15,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 있다. 올해의 실적 성장,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가져가셔야겠죠. 오늘 제가 이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왔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장중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 제시해 드리니까 종목들 계속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리뷰로 DIC,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DIC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앞으로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타점은 안 알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디지털 역시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종목 조금 더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촘촘한 대응 전략 짜기 위해서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게 될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갖고 있는 기법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골든벨 기법이었잖아요. 네, 이걸로 맞습니다. 종목 좋은 거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또 다른 기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맞는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법은 골든벨 기법으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에서 유효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터치업 기법 같은 경우엔 횡보 구간 내에서 상승하는 자리가 나오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300%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량 300%는 이 기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횡보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 수렴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죠. 이 삼각 수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기법,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러한 신호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유도 알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적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된다는 건 이 상승 고점 라인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 후 횡보 구간 내에서 생성되는 구간이 좀 많은데 위 구간대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높은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 일단 계속해서 일정한 구간에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저항은 높아지는데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단 이 가격대에서 강하게 상승 돌파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 종목의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세력세가 점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해서 지지선 라인이 상승 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자, 이 종목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매물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바로 돌파 시도가 나오지 못하고 삼각형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지지,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게 전일 거래 대비 300%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실 이 구간대, 여기서는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이 구간대와 이 구간대 돌파하는 자리는 분명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때의 거래량과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거래량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돌파 자리가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량까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삼각 수렴 완성을 했고 거래량까지 확인을 했고 양봉으로 돌파 자리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 한번 봐야 되겠죠. 결과는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승,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좀 좋아서 하락 추세에서 바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하락 후 횡보하는 구간이 좀 많은데 그 구간 내에서 삼각 수렴을 완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신다면 이러한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기법 자세히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기법 자료에서는 단순히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 자료 가져가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하단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좀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골든벨 기법이라든지 터치업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기법 자료 오늘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 크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한테는 기법이 몇몇 개가 있죠. 그 이유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기법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전문가님은 어떤 시장이어도 강한 상승률을 다 만나볼 수가 있었죠. 골든벨 기법, 무혈화 기법, 터치어 기법, 승리 기법까지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법 모두 다 받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으로 포착해낸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 말미에 무려 2개나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물어볼 차례가 됐죠. 특히 제가 가장 기대하는 코너인데요. 전문가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세 발언도 있었고 혹은 뭐 딥시크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 가장 유명하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AI 쪽을 저는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의 다음 주 그리고 올 한 해의 성과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딥시크
설 연휴 이후에 가장 큰 시장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딥시크와 좀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딥시크와 관련해서 뭐 정부 부처가 정반위에 대한 뭐 막는다 이러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도 동참을 하면서 딥시크를 현재 지금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딥시크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 딥시크에 대한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그만큼 딥시크가 정말 놀라울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 지난주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시각의 뷰를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AI 산업이 저는 성장 속도가 좀 더 가파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번 주에 뉴스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이 국내에 방문을 하면서 카카오와 손을 좀 잡고 관련된 AI 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만 한 것이 아니죠. 삼성, 뭐 SK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전방위적인 동맥을 구축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이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딥시크와의 경쟁 속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딥시크8 위기 속에서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이라는 기사도 좀 나오고 있죠. 카카오, 삼성, SK 계속해서 협업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 나왔던 삼성과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현재 법적인 리스크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현재 현금성 자산이 거의 100조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0조를 어디에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완화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0조에 대한 방향이 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방향이 좀 나온 게 로봇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쏠린다.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산업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제가 뭐 체크해야 될 부분 딥시크가 나오면서 오픈 AI에서 발표한 AI 제품의 성과입니다. 속도에 대한 부분, 이 AI 제품이 얼마나 정확한 답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제품들의 속도 경쟁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 미리 만들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공개한 AI 제품에 대한 속도 그리고 놀랄만한 정확도 이러한 부분이 AI 성장, AI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희는 잘 따라잡으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지금은 AI 관련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 충격 이후에 AI 경쟁은 저는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에 가속화가 붙어 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성장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종목들은 성과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하드웨어 쪽이죠. 반도체 부분에서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현재 빠르게 전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도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하락 쪽으로 방향이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라고 말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추세, 엔비디아는 이 정도의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팔란티어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겠지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경쟁이라면 AI 속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이라면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하드웨어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엔 저사양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시장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도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신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시점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성과 분명히 좋아질 거고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 본격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AI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가져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 쪽을 분할 매수, 저평가 분할 매수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매수할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종목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 딥시크가 던진 공 굉장히 컸죠. 이 딥시크로 인해서 AI 속도 경쟁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샘 알트만의 행보가 굉장히 우리 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AI 로봇 섹터를 위로 이끌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둬야 하는 쪽은 AI 소프트웨어이며 저평가된 AI 하드웨어 역시도 좀 분할 매수라는 것이 좋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와, 나도 저 전문가님이랑 함께 시장 전략 짜보고 싶고 플러스 알파로 종목까지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법이 있습니다. 이 자료 무료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다니까 이 기법까지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갈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 2개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시장 전략에서 좀 강요를 해주신 것처럼 AI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I 쪽 이번 주에도 좋은 성과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다음 주에 AI 소프트웨어 쪽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종목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 인스피언입니다. 자, 이 종목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있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피언과 관련된 기사 한번 보면 업계 최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AI 보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보안. 최근에 AI에 대한 속도 경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산업에 대한 성장, AI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저는 AI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AI 쪽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AI에 대한 속도 경쟁 그리고 AI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 부작용이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I 쪽에 대한 경쟁 그리고 AI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너무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잊혀진 부분도 있지만 뭐 AI와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된 특히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흐름 어땠나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상승, 밸류를 동반하지 않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눌리는 구간에선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만 자, AI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오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대체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충분히 대체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매력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측정하기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만 2003년 기준으로 보자면 당기 순이익이 한 51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75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소프트웨어 치고는 상당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 기준으로 봐도 상당한 저평가겠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이제 현금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보안과 관련해서 산업 성장은 저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이 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생긴 자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충분히 가능하겠죠. 실제로 지금 가격 2023년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인데 상장을 통한 자금을 이용해서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놀랄만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성과가 좀 좋지 않았고 아마 공모주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크게 손실일 것 같은데 저희는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좋은 자리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횡보 구간 내에서 적지만 저가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구간, 지지선 라인, 제가 아까 터치업 기법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진다는 건 매수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고점 라인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자,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보자면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4번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했지만 그때와는 다르죠. 거래량이 다릅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돌파 시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AI 보안과 관련해서 시장 주목도 충분히 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이동한다면 비슷한 AI 보안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쪽에서 저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밸류에이션적인 부담 없고 충분히 상장을 통한 자금으로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자리에서 저가 부분 높여가고 있고 거래량 부분 최근에 높여가면서 돌파 자리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다. 확률을 높이는 투자 이 종목이겠죠. 이 종목 매수해 보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인 9,620원 일단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1,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는 상장가 가격까지는 고목가 가격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10,000원대인데 20,000원대면 거의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은 가져갔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져온 종목 히든 종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저 상당히 큽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출이 1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쪽이 90%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반도체 부분인 이 10%의 성장이 올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악재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AI 제품 속도 경쟁에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장비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평가된 AI 쪽 반도체 저평가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20% HBM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은 AI와 관련된 종목이죠. 이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반도체 장비사 폭을 넓히고 있고 매출 성장의 원년을 보여줄 것이다.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성장이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반도체 첨단 패키지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디스플레이를 하는 업체인데 반도체 첨단 패키지로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 말씀드린 HBM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도 빵빵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인 안정성,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342억, 최소한으로 4분기까지 잡는다고 하더라도 4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자, 400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400억이라고 보면 시가총액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830억, PER로 따지면 7배 정도 됐죠. PER이 7배라고 한다면, 7배라고 한다면 보통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 PER 20배에서 25배까지는 잡아줍니다. 그렇다면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냐? 현재 주가 레벨에서 밸류적인 부분만 봤을 때 3배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 자, 작년 실적,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통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작년의 실적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현금은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투자를 크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올해에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안 좋아도 1,000억 원을 투자를 했다, 현금으로. 반도체에 대한 성장 올해 당연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더라도, 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더라도 부채율 70%, 유보율 4,000%가 있습니다. 충분히 부채 다 갚고도 자본금 대비 3,000% 넘는 자금이 회사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밸류적인 부분에 대한 저평가,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까지 보유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실적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밸류적인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 저점 라인 잡고 상승 추세 계속해서 좀 시도가 나오는 과정,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저는 항상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를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완성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양봉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시점 자리에서 충분히 좋은 상승 자리가 나왔고, 자, 이 자리가 나온 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죠. 제가 골든벨 기법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이 종목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투자를 통해서 HBM과 관련된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올해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7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졌다. 그렇다면 밸류적인 부분만 봤을 때 충분히 3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가져갔고 기술적인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 나왔고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히든 종목인데 방송 종료 이후에 제가 종목명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먼저 매수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시초가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적으로는 충분히 3배 이상의 상승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저는 28,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종료 이후에 종목명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AI 보안 관련주인 인스피언과 또 히든이었습니다. 한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섹터는 반도체였고요. 심지어는 주주 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죠. 강한 슈팅 기대되는 이 종목명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잘 채워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서 성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